기사 세 가지를 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서울 집값 평균 10억 시대라고 합니다. 서울 집값 평균 10억 시대. 보시면, 자,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뚜렷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 많이 보셨죠? 그죠? 예,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시 또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보시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달이죠, 그죠? 예, 6월달에 발표했는데, 그건 5월달 지표로 이제 6월달에 발표를 한 건데, 부산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0이라고 합니다. 5월달에는 보합이다. 부산 지역의 매매 가격 변동률은 보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 5월달에 평균적으로 1.06%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자, 한 달 상승치가 1%라는 이야기는 1년 상승치가 12%라는 이야기잖아요. 어마어마한 상승이거든요. 아, 서울은 지금 다시 또 불장이 시작되었구나.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요즘에 그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 화성 동탄 쪽에 집값이 눈만 뜨면은 뭐 엇걱거리고 오르고 있다는 기사 보셨죠, 그죠? 예. 수도권의 과열 양상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이달 서울의 주택 종합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 1,007만 원을 기록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억 원 시대를 열었다. 이거는 주택 종합 평균입니다. 아파트만 본 게 아니라 서울에도 여러 가지 주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단독 주택도 있을 것이고 빌라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그 전체 평균이 이제 서울은 10억이다. 10억이다. 부산은 얼마인데? 부산은 부산이 터무니없이 나아져요. 터무니없이. 어쨌거나 서울 집값 상승은 아파트가 주도했지만 연립주택과 단독 주택까지 동반 상승하며 전방위적인 가격 상승 압력이 나타났다. 불과 1년 전 서울 주택 종합 평균 매매 가격이 8억 9천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1년 새 평균적으로 1억 이상이 급등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핵심 지역의 견조한 수요와 공급 부족 우려가 결합해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산은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일단 서울 수도권부터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런 이야기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꼽히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주식 팔아서 서초 강남 입성한다. 4050 상급지 갈아타기가 확산되고 있다. 예. 현재 지금 주식시장이, 연일, 신고가를 찍으면서, 그 주식 투자해서 뭐 억대 혹은 수십억대의 자산 확장을 만드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예. 거기에다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는, 억대급의, 뭐 7억입니까? 7억의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돈들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돈들이, 주식시장에서 이 흘러넘치는 이 유동성들, 그리고 그 반도체 랠리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이 넘치는 유동성들이 직원들에게 갔을 때 이 유동성들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 대통령 정책실장,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그 시중에 그 넘치는 유동성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는 않겠다라고 했는데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자, 올해 들어 40, 50대를 중심으로 주식 등 금융자산과 기존 부동산을 처분해 주택 매매 자금을 마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강남, 서초, 용산 등 고가 주택 시장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사에서 들으신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기사에서 들으신 말씀은 현재 시중에서 넘쳐나고 있는 유동성들이 결국은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규제를 해야 되겠죠. 서울이 지금 한 달에 1% 올랐다면, 아파트 값이 1% 올랐다면 어마어마한 상승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그걸 그대로 보고 있을 이재명 정부가 아니죠.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세제 개편을 한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하겠다. 요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요 세 개를 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개를 묶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서울은 아파트만이 아닌 빌라, 단독주택까지 포함한 총 주택 종합 매매가가 평균적으로 10억이다. 뭐 그 안에는 뭐 100억짜리 있을 것이고, 한 5억짜리나 4억짜리 있을 것이고, 다양하지만은 평균적으로는 10억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가만히 돌이켜 봅시다. 5월 9일이었죠. 5월 9일. 지금 6월, 오늘 24일이니까, 뭐 한 달 반쯤 전에 5월 9일이었죠.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했던 양도세 뭡니까? 중과 유예 조치가 다시 원상 복귀되었죠. 그죠? 5월 9일자로, 양도세는 이제 중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조정 지역에서 2주택자인자가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는 기본 세율 플러스 20%, 3주택자인자가 조정 지역에 그 주택을 매도를 할 때는 기본 세율 플러스 30%의 양도세 중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시적으로 한 2달 정도 박앤세일 기간이 있었죠. 서울 아파트 값이 그 시점에 잠시 출렁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야기했었죠. 이거 이제 세일 기간은 5월 9일까지가 마지막이다. 5월 9일 끝나고 나면은 다시 안정에 나설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5월 9일 끝나고 나서 이제 한 달 반 된 시점입니다.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5월 달에 서울 아파트 상승 폭이 1% 넘었다.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것만 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만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도세 중과로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다. 양도세 중과로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다. 요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잠깐 한 2달 정도 출렁이가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고 나니까 다시 집값은 저 멀리 달아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9천 시대를 맞아서 주식으로 큰 자본을 형성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들의 에셋 파킹은 결국은 부동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매우 매우 높다. 왜 그런가? 그냥 큰 돈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보셨지만은, 어저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현재 주식시장은 그 변동성이 너무 커요. 코인도 아닌데, 코인처럼 하루에 10% 빠지고, 오늘만 해도 한 3%도 올랐죠, 그죠?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것들이죠. 큰 돈일수록 좀 더 안정적인 곳으로 에셋 파킹을 하고자 하는 것이 뭐 사람의 심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내가 전체 내 총 자본이 10억이 있다면은 주식시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자본은 그 중에서 한 10% 내지 20%, 30% 넘지도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자산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투자처, 에셋 파킹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좀 몰려있지 않을까. 그게 일반적인 자산 배분의 포트폴리오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아파트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역대급 성과급이 지급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돈들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규제책을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양도세 중과라는 이 그러니까 어떤 징벌적인 세금이죠, 그죠? 징벌적인 세제만으로는 아파트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가 없다. 그게 현재의 제 생각입니다.
자, 7월 달에 지금, 예,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월 달에 세제 개편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예, 그런 거예요. 보유세를 강화를 하겠다. 보유세를 강화를 하겠다. 현재 재산세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 보유세를 강화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내가 냈던 재산세가 뭐 200만 원이면은 올해는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재산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재산세가 그렇게 오르게 되면은 예, 종부세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종부세도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이제 7월 달에 세제 개편을 하게 되면은, 세제 개편을 하게 되면은, 그게 올해 이제, 지금 재산세는 7월 달부터 내잖아요. 그죠? 7월 달 내고, 9월 달 내고, 종부세가 12월 달인데, 올해부터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올해 이제 세제 개편을 하고, 뭐 발표를 하게 되면은, 내년도부터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내년도 6월 1일 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재산세, 내년도 종부세는 100% 반영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그 후년에는 뭐가 있는가? 예,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총선이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겠죠. 그렇게 세금을, 예, 재산세를, 예, 지금 뭐 200만 원 내다가 갑자기, 예, 400만 원을 내라. 그것도 7월 달에 한 번, 뭐 9월 달에 한 번, 두 번에 걸쳐가지고, 예, 갑자기 생돈이 나게 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종부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2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그 28년, 29년까지 의미를 붙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 뒤에는 이제 2030년이면은 예,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래요. 어떻게 정책이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보유세를 올린다 해가지고, 예, 재산세 내가 현재 뭐 1년에 7월 달에 200만 원, 9월 달에 200만 원, 총 400만 원을 내는 거를, 예, 7월 달에 400만 원, 9월 달에 400만 원, 총 800만 원을 낸다. 400만 원을 더 낸다 해가지고, 아유, 나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어. 이 집 팔아야 되겠어. 할 서울 시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네, 그렇지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예, 제 생각은 그래요. 현재 정부는 매물을 유도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거는 너 들고 있으니까 부담되게 할 거야. 빨리 매물로 내놔. 시장에 매물로 출회를 해. 팔아.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이야기는. 근데 정작 팔 수도 없게 양도세도 예, 양도세도 중과를 적용하는데 보유를 해도 부담스럽고 팔아도 부담스러운데 보유세와 양도세 중에서 더 큰 거는, 예, 당연히 양도세입니다. 보유세는 그래도 버틸 수는 있어요. 2배가 오른다 하더라도, 만약에 2배가 오른다 하더라도 버틸 수는 있는데, 양도세는, 예, 양도세 중과 맞아버리면은, 예, 기본세율 예를 들어서 뭐 한 40%인데, 거기에 20%더 맞아버리면은, 60% 내면은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럼 누가 팔려고 하겠습니까? 매물로 유도되지는 않을 것 같다. 세금으로 규제를 한다고 해서 매물로 유도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현재 정부는 왜 그렇게 어, 매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가? 왜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는가? 예, 현재 공급 부족 구간에 돌입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서울 수도권이 공급 부족 구간에 돌입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매할 물건이 나와야지 그나마 가격이 안정될 수가 있으니까. 또 문제는 그런 거죠.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인데 서울에 집이 2채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에 임대를 주고 있겠죠. 공실로 비워놓지 않는 이상. 공실로 몇십억 하는 집을 비워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예, 누군가 거기에 전세를 주고 혹은 월세를 주고 다른 임차인이 살고 있겠죠. 그런데 이걸 매물로 내놓는다면은 현재 살고 있는 이 임차인은 또 어딘가에서 예, 다시 또 전세나 월세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집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데 그 점유 유형만 전월세에서 예, 자가로 바뀐다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전월세는 폭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매매 시장이 비록 안정된다고 할지언정 세금 규제, 대출 규제로 매매 시장이 안정된다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예,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전월세 시장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전월세 시장이 올라가는데 매매 시장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나 저러나 전체 주택 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지켜보시죠. 7월달은 지켜보시고 정책이 나오면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똑같이.